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한 주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시장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드릴 만한 내용들 간단하게 터치를 좀 먼저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조회수가 급증을 하면서 신규 구독자 유입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제가 강조를 드렸던 그런 내용들 다시 한번 새로운 구독자님들도 꼭 좀 아셔야겠다 싶을 만한 HLB에 관련된 내용들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 거니까 여러분들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지금이라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자면, 여러분들의 투자 의견과 저의 투자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쵸? 누구든지 항상 다를 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화장품 섹터를 좋게 본대. 근데 누구는 또 내가 봤을 때 화장품 그렇게 지금 좋은 것 같지 않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투자 의견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이 다 다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의견이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굳이 악플로서 비판을 할 필요는 없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들 굳이 그렇게 신경질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의 의견 너무나 감사히 또 겸허히 받아들일 건데, 그래도 온라인 상에서 서로 상호 간에 기본적인 에티켓은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시장 코멘트 간단하게만 먼저 몇 가지 체크를 좀 해드릴게요. 뭔가 모르게 여러분 좀 답답하다라는 느낌이 계속 들었을 거예요. 어제 기준으로 했을 때 코스닥 거래대금이 8.5조 정도였습니다. 코스피가 7.5조인데 이걸 넘었죠? 코스닥이 거래대금이 더 많은 하루였습니다. 근데 공모주 중 신규 상장 종목 중에서 인기가 많은 3개 종목이 있는데 그 3개 종목에서만 발생된 거래대금이 3조 원이에요. 그러면 8.5조에서 3조 빼면 5.5조죠. 이 정도면은 너무 씨가 마른 거예요. 거의 멸망 수준입니다. 시장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순 기능이 거래입니다. 거래. 그렇죠? 마켓은요, 거래를 하는 곳이에요. 이게 가장 본질적인 거고 이게 핵심적인 건데, 거래가 그만큼 적다라는 것은 시장이 순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이 다소 좀 답답한 흐름을 보일 수 있는데, 그거는 뭐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하지만 그나마 시장 대비해서 강세 업종이 뭐 몇몇 눈에 좀 들어오는데, 최근에 뭐 건설주들도 괜찮았었고 금리 인하 수혜주들 몇 가지 특정 섹터들의 움직임이 좋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이오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모멘텀을 또 제약바이오 섹터도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움직임이 좋았고, 단순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만 제약바이오가 움직인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슈들이나 이벤트들이 있었죠. 뒤에 풀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제약바이오 섹터는 시장이 좀 어두울 때, 먹거리가 별로 없을 때, 분위기가 조금 다운되어 있을 때, 그럴 때 도피처 역할을 한다라고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두울 때 제약바이오 섹터로 수급이 좀 넘어오는 그런 경향도 있다. 자, 그리고 어제 야간에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이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금리를 얼마큼 내릴 것이냐, 이제 앞으로 FOMC도 남은 횟수 대비해서 금리 인하 폭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등등.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오늘인데요. 일본의 BOJ 총재가 최근에 금리 인상을 한번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0.1포인트 금리 인상한다고 한 것을 0.25를 하면서 8월 5일날 전 세계 증시를 폭락장으로 만들었죠. 그동안에 저렴했던 엔화를 빌려서 미국 자산에 투자를 했던 게, 이제 미국은 금리가 인하가 되고 일본은 금리를 올려버리니까 갭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은 환차 이익을 포함해서 투자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그만큼 많이 좀 축소되고, 굳이 비싼 거를 빌려서 싼 걸 투자할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당연히 매도가 나오겠죠. 이런 걸 엔캐리 트레이딩이라고 하죠.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딩 청산 물량들이 쏟아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타났습니다. 거의 뭐 대공황급으로 금융위기급의 하락이 나타났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또 일본 금리까지도 우리가 의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일본도 좀 리스크가 있는 게, 일본은 최근에 뭐 한 30년 이상 동안 금리를 인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고려를 해본 적이 없어요. 계속 저성장, 저금리, 물가며 임금이며 30년째 거의 제자리였잖아요. 그러다가 최근에 조금 인플레를 막아보겠다고 금리를 올리는데, 우리는 지금 미국은 뭐 빅스텝이니 자이언트 스텝이니 빅컷, 베이비컷 이러면서 0.25, 0.5, 0.75씩 움직이는데, 일본은 0.1이냐 0.25냐 이거 가지고 난리 부르스를 추고 있죠. 하지만 그걸 떠나서 일본은 30년 만에 일어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견제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추가적으로 시장 이야기할 때 더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우려가 좀 되기는 하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좀 경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경계의 심리가 확대되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해외 시장에서 미국장 회복 기간 동안에 8월 5일을 잠깐 단기적인 하방 정점을 기준을 잡고 그 이후에 반등폭이,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래도 회복을 많이 했어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빠졌던 폭을 전고점 부분까지 어느 정도 많이 회복을 했는데, 한국은 뭐 이렇게 빠졌다가 이거 올라온 수준이죠. 거의 뭐 루트형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
있는데 한국장은 항상 이럴 때 가는 둥 마는 둥 하는 그런 모습을 그립니다. 빠질 땐 제일 많이 빠지고 오를 땐 제일 적게 오르고 그쵸? 늘 그래요. 늘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게 크게 기대는 안 합니다. 여전히 일단은 금투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이게 일단은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뭐 공매도를 비롯해서 금융당국이 혹은 금융정책과 이런 금융시장의 인프라를 아직까지 제대로 자리를 못 잡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선진국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부진하죠. 그래서 최근에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했을 때 달러가 급락을 보였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원화가 강세를 보였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뭐 선물은 좀 들어왔지만 현물은 그렇게 큰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어느 정도는 해결이 좀 돼야 될 것 같다. 자, 그리고 통화정책 경계와 금리에 대한 변동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리세션, 경기 침체를 이야기하는 거고 소프트 랜딩, 안정적인 그냥 경기의 연착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과 또 미국 대선,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또 누가 지지율을 앞서느냐 뭐 이런 경합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 그래서 미국도 솔직히 말하면 지금 온전치 않아요. 근데 이러한 변수들이 우리나라에 더 크게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얘들이 변동성을 한 3에서 5% 나타낸다. 우리는 7에서 10%의 변동성을 가져가요. 그러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미국의 리스크인데 우리가 더 많이 떠안고 있는 약간 그런 분위기다라는 거. 자, 그리고 뭐 최근에 8월 초에 있었던 청라 신도시의 벤츠 화재 사건이 있죠. 이 벤츠 화재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전기차 화재 챌린지가 진행 중입니다. 여기저기서 뭐 계속 불이 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어제 야간에는 또 테슬라 전기 트럭 화재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시장에서도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좀 하락이 나타났었고 2차 전지 우리나라까지 또 일제히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자, 하지만 2차 전지는 계속해서 선별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 SDI 영상 주말에 올려드릴 거거든요. SDI 영상을 중심으로 해서 2차 전지도 풀이를 한번 싹 다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이제 HLB로 돌아와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항상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시장적인 측면, 산업적인 측면, 기업 HLB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시장, 산업, 기업 이렇게 순서대로 분석을 하는 것을 탑다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반대로 역순으로 분석을 하는 것을 바텀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탑다운이든 바텀업이든 순서 무관하게 반드시 중요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 항목들이라는 거를 일단 우선적으로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시장이 어때라고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해두면 이 틀 안에 HLB라는 기업이 수혜를 받느냐 피해를 받느냐 이거를 구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분석하시면 계산이 조금 더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 현재 시장 분위기로 놓고 봤을 때 일단 HLB 직접적으로 제약주들에게 타격을 줄 만한 내용이 있는 지금 시장 상황인가요?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리고 금리 인하라는 큰 방향에서 수혜를 받는 대표적인 섹터이고 경기 침체에 무관합니다. 경기 흐름에 따라서 제약바이오에 뭐 어느 정도의 연관성은 있겠죠. 펀더멘털이나 실적이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지만 제약바이오는요, 여러분들 경기 민감 성향보다는 경기 방어주 성향이 더 큽니다. 그래서 오히려 경기가 안 좋고 불안정할 때 경기 방어주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으로 수급이 조금 넘어오는 경향이 있다라고 아까 앞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 산업에 대해서 일단 미중 갈등이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CMO나 CDMO도 우리나라가 잘하지 않습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중심으로 해서 이쪽으로 계속 지금 자극이 되고 있고요. 더불어 유한양행의 랭라자 FDA 허가가 있었죠. 이걸로 인해서 또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고 제약 섹터 내에서도 세부적인 분류에 따라서 전반적인 분위기들이 어쨌든 양호한 편에 속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업적인 측면 HLB 자체만 놓고 봤을 때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의 데이터가 일단 너무나 좋다. 제가 어제 유한양행 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때 단독 투여보다 당연히 병용 투여에 대한 성과가 더 좋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존에 있었던 표준 치료제보다 성능이 훨씬 더 좋아야 되고 부작용은 비슷하거나 더 낮아야 되는 겁니다. 당연한 내용이에요. 그래야지만 임상도 신청이 가능한 건데 어쨌든 이러한 기본적인 요건들과 조건이 다 충족되기 때문에 HLB도 FDA 문을 지금 계속 두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유한양행의 랭라자 FDA 허가 이슈 훌륭한 타이틀은 맞아요. 되게 훌륭한 타이틀을 얻은 거는 맞는데 직간접적으로 HLB에게 영향을 준 게 없습니다. 뭐 막말로 FDA 통과할 수 있는 거 1년에 몇 번밖에 기회가 없어요. 몇 자리밖에 없어요 해서 유한양행이 한 자리를 뺏어버렸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HLB 측에서도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유한양행의 랭라제 너무 축하드립니다 라고 그냥 축하 인사글만 올라왔고요. 시세 같은 경우에는 유한양이 한참 고점 찍고 쫙 올라갔다가 윗꼬리 만들고 음봉으로 결국에 마무리가 됐었죠. FDA를 통과했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국산 신약으로서는 9번째고 항암 쪽으로는 첫 번째인데 최초인데 그 어마어마한 웅장한 타이틀 대비해서는
뭐 이익의 규모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뭐가 이렇게 좀 약발이 약한 것 같지?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시장에서 이제 그런 인식들이 좀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개별 기업마다 밸류를 구할 때 나중에 다시 또 계산을 숫자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인 거고, 어쨌든 이 구조라든지 규모도 다르고 추후의 판매 유통 구조도 달라요. 유한양행하고 HLB하고. 그래서 유한양행을 평가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HLB를 평가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밸류적으로 타산이 안 맞아요. 이미 마진율 자체도 너무나 다르고, 얀센 쪽에서 이야기했거든요. 랭라자로 연간 판매가 어느 정도 되는데 얀센이 벌어들인 매출에서 유한양행으로 10에서 15% 정도 로열티를 주죠. 그러면 유한양행 이걸 가지고 또 오스코텍하고 6대4로 나눠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떼줄 거 떼주고 뭐 하다 보니까는 사실 돈을 못 버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HLB는 어쨌든 뭐 아직 통과는 못했지만, FDA 통과를 못했지만 FDA를 통과했다라는 가정하에 판매 유통 뭐 직판을 다 하기로 지금 이미 판을 다 깔아놨고요. 그렇게 됐을 때 마진 자체도 뭐 적게는 70에서 많게는 85%까지 에비타 기준 마진이 남는다,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뭐 이건 까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최소 조 단위 이상의 이익을 낼 수 있다. 이거는 유한양행 게임이 사실 안 되는 거죠, 숫자 자체로는. 그래서 타이틀은 굉장히 멋지긴 한데 숫자 자체는 솔직히 HLB하고 비교할 수 있는 사이즈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 본질에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유한양행도 본질 자체는 굉장히 좋아졌죠. 2024년 올해에 연간 컨센서스 영업이익이 1091억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최소 3, 4천억 이상의 이익이 이제 앞으로 연간 계속 누적이 될 텐데, 그러면 지금 대비해서 3, 4배 이상의 성장이잖아요. 영업이익을 단순적으로만 봤을 때도 굉장하단 말이야. 근데 이거에 대해서 주가가 뭐 그동안 올라온 게 얼마나 된다고 선반영했다라고 툭 떨궈버리면, 그럼 이거 뭐 투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그쵸? 근데 이제 오늘 마침 또 어느 정도 시세를 끄집어 올려줬거든요. 그러니까는 본질에 집중을 하다 보니 이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순간적으로 이슈가 발생했을 때는 시장이 계산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또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 보니까 일단 빨리 털어먹자, 재료 소멸이 다 끝났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지만, 오히려 밸류에이션을 보고 본질에 집중하신 분들은 저가 매수를 했겠죠. 물론 저가 매수하기 쉽지 않은 그런 흐름이긴 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주가가 올라간 거고, HLB도 마찬가지예요. 하한가 두 방 때려 맞았을 때 있죠. 하한가 두 방 때려 맞았지만 본질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주가가 어쨌든 잘 올라왔고, 근데 이제 최근에 보시면은 유한양행 급락 나오면서 같이 두드려 맞았는데, 과연 이거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근데 차트적으로 보면 또 되게 웃겨요. 급락 나오고 도지형 캔들 바로 추세 전환. 이게 원래 이런 패턴이 좀 있어요, 기술적으로도. 아무튼 뭐 여러 가지로 끼워 맞추면 끼워 맞추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본질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HLB에 대한 미래 가치와 본질에 집중을 하시라는 뜻에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본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 FDA를 통과를 했다, 근데 저거밖에 돈을 못 벌어? 그리고 주가는 선반영했네? 이렇게 볼 게 아니라요. 오히려 HLB는 더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HLB가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맘, 이 캄렐리주맘이 어디 거예요? 항서제약 거잖아요. 항서제약은 미국 FDA를 17번이나 통과한 글로벌 빅파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합작 과정을 통해서 FDA를 통과해서 미국 현지에서 판매, 유통이 가능하다면 이게 마진율이 어마어마하다. 좀 전에 설명드렸죠? 일단 아직은 뭐 FDA 허가 전이기 때문에 너무 오버해서는 안 되고, 또 너무 들떠서는 안 되겠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오버해서 뺄 이유가 있었냐? 그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같은 투자자들이 지나치게 애사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요. 솔직히 FDA 허가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예요. 이런 마인드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는 투자자니까. 너무 지나치게 막 거기에 매몰되어 있으면요, 이게 나중에 손실이 굉장히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되는 그 투자의 본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FDA 심사 결과는 아무도 미리 알 수가 없거든요. 이건 예측의 영역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좋은 데이터가 있고, 이 정도 데이터면 FDA를 통과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들을 가져가고 있는데, 하지만 최종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감히 예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이 HLB를 막 이렇게 지나치게 너무 이렇게 믿고 있으면 혹시나 잘못된 상황이 생겼을 때 냉정한 판단을 못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의 사태도 어느 정도의 대비를 좀 해놓자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벤트 당일 결과에 따라서 후속 대응 조치,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고 나면 그거에 따라서 대응을 하자라는 거예요. 하지만 제약바이오의 특징이 있죠. 잘 보세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날에 아무개 이날 뭔가 일정을 발표한대. 그러면 일정을 발표한다라는 거는 뭔가 얘네들이 심사를 받기 위해서, 혹은 임상 결과를 위해서, 아니면 그동안에 해오던 과정들이 있고 성장하기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과정을 밟아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좋은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해요. 임상 결과 발표한대, 아니면 FDA 뭐 결과 발표한대,
항상 좋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주가가 올라와요, 미리. 그리고 일정 발표되면은 하한가냐 상한가냐가 결정이 됩니다. 이거는 여기서 우리가 사지도 팔지도 못해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재료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그러면 제약바이오를 조금 스마트하게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일정을 앞두고서 미리 땡겨서 수익을 챙기고 어느 정도 정리 정도는 한 다음에 결과값에 따라서 빠지면 재매수, 오르면 홀딩,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상한가랑 하한가를 결과를 보고 대응하려고 하면은 조금 어렵죠. 상한가 가면 그나마 다행이죠. 상한가 갔을 때 팔기는 쉬우니까. 근데 하한가 갔을 때 파는 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한가 갔을 때 사는 것도 솔직히 쉽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떠한 일정이 있을 때 그 일정을 앞두고 올라가는 그 시점이죠. 그 흐름들을 여러분들, 우리는 주식을 투자하는 투자자로서 조금 긁어먹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HLB가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일정이 있는 종목들, 최근에 저에게 항암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께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리고 있어요. 최근에 제 영상 조회수가 이틀 동안 뭐 하나는 14,000, 하나는 12,000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HLB라고 여러분들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조회수 제가 1등입니다. 압도적으로 제 조회수가 1등이에요. HLB 영상 중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해서 제가 꼼쳐놨던 종목 하나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순차적으로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직 못 받으신 분들 괜찮습니다. 이게 한 번에 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 양도 정해져 있어서 스팸에 걸려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루에 동시다발적으로 매수를 때려버리면 이거 주가 조작으로 저 끌려가요. 그래서 나눠서 연락을 드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아무튼 일정을 앞두고 있는 종목은 이런 식으로 수익을 굉장히 좀 쉽게 챙겨 먹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것도 좀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어제 기준으로 유한양행 뭐 여러 가지 설명을 다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HLB도 추후에 각 단계와 과정을 거쳐 나가면 조금 더 윤곽이 뚜렷한 이러한 숫자적인 측면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계산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업황적인 측면들도 설명을 많이 드렸었죠. 올해 상반기에 미국 FDA가 바이오시밀러 허가를 내준 약품이 총 56개인데 이 중에 미국이 24건, 다음으로 많은 게 한국 12건이다. 굉장히 대단한 일이다. 근데 이번에 HLB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막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있던 표준 치료제보다도 효능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좋다라는 거. 그래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다음으로 큰 아스코라는 행사 있죠? 이 아스코라는 행사에서도 HLB 부스가 시끌시끌했었어요. 인터뷰도 진짜 많이 와서 했었고, 여러 의학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진짜 극찬을 많이 했었고, 야, 이거는 FDA 무조건 통과다, 이런 이야기를 실제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의학 전문가들이. 자, 어쨌든 유한양행이 이렇게 또 좋은 길을 터줬고요. 우리나라의 K바이오의 위상을 좀 더 높여주고 네임밸류가 있는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앞길을 잘 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반기 혹은 내년까지 FDA 허가 준비 중인 기업들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최근에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죠. 코오롱 티슈진도 있고요, 한올바이오 파마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근데 내용을 좀 살펴봐야 돼요. 이게 유한양행이나 HLB만큼의 그런 사이즈가 아닌 종목들도 있어요. 그리고 물론 HLB도 리보세라닙 9월 중에 재심사 요청서 다시 또 넣을 거고, 그리고 지금 당장 현재 하반기 FDA 허가 신청 준비 중인 기업이 하나 있다. 모두가 통과한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일단 데이터는 얘도 너무나 좋은데, 말씀드렸다시피 일정이 잡혀 있으니까 그 앞에 주가가 오를 거다라고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구독자 10,000명 이벤트 겸 또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너무나 좋아해 주시고 많은 호응을 해주신 그 감사함에 보답을 좀 드리고자 히든 종목을 제가 무료로 다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저항선 있죠. 이 저항선만 돌파해주면 일단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가능해요. 이 전고점까지만 하더라도 딱 100%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딱 100%인데 이제 일정을 앞두고 자기 일정을 소화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맥시멈 300에서 350%까지 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200%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각이 보입니다. 최근에 외국인들도 계속 지금 연속적으로 수급이 조용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시장에서 티를 안 내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이 갔을 때 FDA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다에 대해서는 5대5 반반 확률이에요. 저도 모릅니다. 근데 이거를 선반영하면서 오를 확률은 80% 이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챙겨 먹어야 된다라는 거고, 지금은 제약바이오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경기 침체니 리세션이니 걱정이 많지만 그것도 상관없다라 말씀을 드렸죠. 제약바이오는 경기 방어주 성향이고 금리 인하? 금리 내리라고, 좋다고, 호재라고, 그쵸?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그림에 지금 딱 틀이 들어맞는 그런 종목이다. 그래서 화면 좌측에 보이시는 김대표 개인 번호로 항암이라고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께 주말 포함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해서 싹 다 순차적으로 발송해 드릴 거예요. 최근에 다 제공을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분이 지금 신청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발송해 드릴 거예요. 하루 문자 발송량이 제한적이라서. 그래서 거래가 많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나누어서 연락을 드리고 있고, 괜히
괜히 시세 조작으로 의심을 받아서 감옥 가고 싶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 종목 막 어떻게 잘 됐어. 진짜 막 200% 300% 갔다? 근데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수급이 이상하게 들어와. 그럼 금감원에서 이거 출처 찾겠죠. 그럼 이거 어디서 봤냐? 어디서 시작된 거냐? 뭐 머니코드 봤다. 이래버리면 나 잡혀가면 어떡할 거야. 그쵸? 아니 내가 뭐 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좋은 종목 소개해준 거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거를 조금 나눠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진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신청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영향을 주려면 줄 수 있어요. 정말로. 그래서 저도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유튜브에다가 왜 대놓고 공개를 안 하냐? 대놓고 공개하면 뭐예요? 내일 하루 음봉 뜨면 내가 요거도 먹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 짓을 왜 해? 그래도 저를 믿고 많이 따라주신 분들께 그분들에게 보답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행위인 거지, 저한테 맨날 악플 달고 와가지고 쫑알쫑알거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 제가 굳이 제 이미지를 훼손시켜가면서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건 조금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유튜브에서 선동하면은 이 또한 시세 조작에 대한 의혹으로 그 슈퍼개미 김머시기 있죠? 그런 꼴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안전하게 할 겁니다. 저는 원래 투자 스타일도 좀 안정적인 투자 스타일을 선호하는데, 어쨌든 이런 운용 자체도 안정적으로 하고 싶어서 이렇게 따로따로 섬세하게 또 컨트롤 해드리는 거니까 잘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한 주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HLB 차트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관점으로도 기가 막히게 돌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제가 엊그제 급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히려 이렇게 순간적인 급락이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왜? 제가 여기서부터라도 다시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또 보셔야 돼요. 얘는 방향이 위로 틀었기 때문에 약간 불타기성 접근을 해야 돼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못 샀어요. 사도 되나요? 사도 되나요? 해서 제가 난 모르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마침 엉뚱한 일로 이렇게 급락이 나왔죠. 땡큐지.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최근에 좀 다시 사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린 가격까지 내려온 거잖아요. 그쵸? 기술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매수를 해도 된다라는 의견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뭐 운이 좋게 또 도지형 캔들 뜨고 양봉 뜨면서 다시 또 올라가려고 폼을 잡고 있죠. 너무 좋은 그림이고, 자 어쨌든 여러분들은 지금 유튜브 시장 내에서 HLB를 이렇게 커버를 해주고 있는 1등 전문가의 영상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 1등 전문가에게 이 어마어마한 종목까지 한번 추천을 좀 받아보시고,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계신 전체 자금의 10에서 20% 정도의 비중만 매수하시면 됩니다. 내가 1억을 가지고 투자하고 있다. 그러면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만 매수하시면 돼요. 그럼 350%면 2000만 원이 300%니까는 6000 되는 거잖아요. 전체 계좌 수익률 중에 60% 수익이 나는 거예요. 물론 가장 잘 풀렸을 때. 그렇기 때문에 절대 무시할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좀 잘 참고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주말까지만 딱 신청을 받을 거예요. 더 이렇게 뭐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무튼 월요일까지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말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주말엔 또 2차전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할 테니까 2차전지 종목들에 관심이 있거나 혹은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머니코드의 다음 영상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